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shutting its 신종 public 코로나 transport 바이러스 network. 감염 우한 증가가 지역에서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that's already 감염에 이어서 어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등교 날짜가 학교가 연기됐습니다. 등록금을 면제 서울 대학생들이 경찰 등록 코로나19 등록 반환 확진자가 등을 갈수록 대학생들의 확산하는 학교 와중에 대학가 있다는 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고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컴퓨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접점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협업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구에서도 이런 학습을 지원하는 기술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육 측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학생들한테 제공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의 기법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토론이 중요하고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실제 이 온라인을 통한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사례들은 각자들 경험에는 있지만 많이 아직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수업의 앞과 뒤에 생생한 어떤 부분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액티브 러닝을 실제 온라인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있어서 일단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의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체 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처음 개설한 과목인데, 인간 AI 상호작용이라는 과목을 저희가 하나의 그 사례로 삼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아직 전 세계도 그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좀 최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고,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좀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설을 하게 된 과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주변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인공지능 스피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점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혹은 인공지능 하면 뭐 뛰어난 기술, 빠른 기술, 똑똑한 기술 측면만 보지,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정말 쓸모 있는 기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인지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이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사람의 상호작용인 그런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지식과 인공지능 지식이 같이 좀 결합되는 과목입니다. 이제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것이, 근데 양쪽 지식을 다 알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 HCI,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또는 인공지능 그 배경 중에 이제 하나만 있어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런 학생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서로 배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수업의 특별한 점은 아무래도 이 인간 AI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주제를 다룬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업에서 다루는 예제들이라든가 사례 같은 것들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전 이야기, 정말 오늘 뉴스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정말 직접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나 기술들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좀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정립되어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수업을 기획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커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날것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수업이 보통 한 15주, 16주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뭐를 가르치나 보다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활동들을 해서 어떤 배움을 얻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수업을 듣기 전과 수업 도중, 그다음에 이제 수업 뒤에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좀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업 전에는 일단 수업에 들어와서 토론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를 하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전에 주는 그 어사이먼트가 학생들이 이제 내용을 미리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읽기만 하고 오라 그러면 안 읽고 오는 학생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독후감 쓰듯이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이제 과제가 나가고요. 근데 이거를 또 매 수업에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전체의 반은 그 독후감을 쓰고요. 나머지 반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쓴 독후감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남깁니다. 꼭 3개의 댓글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의 피드백을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읽은 학생은 그거를 한번 요약해 봄으로써 자기의 지식을 정리를 하고, 읽지 않은 학생도 요약된 거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배우고 거기에 대해 자기가 또 코멘트를 달므로써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수업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학생들이 오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토론을 하거나 그 활동을 하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제가 굳이 이미 학생들이 읽고 온 내용을 반복해서 강의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랑 관련된 어떤 최신 사례를 보여준다거나 거기서 파생되는 토론의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던져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I'm curious about how you implemented the live like video chat in the web browser, because I think that would have been challenging. So did you use any libraries or particular any implementation tips that you can give? Oh, yes. For basically, there's like WebRTC for Chrome that supports very easy and simple live chatting, but there's another JavaScript framework called SimplePeer. So it's like a wrapper for WebRTC. So it was kind of very convenient to use for the live chatting.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날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적용된 것들을 가지고 수업 도중에 그런 액티비티를 실제 해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본다든가,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좀 비판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액티비티를 수업 중에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과제 같은 걸 통해서 한번 정말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보는 그런 걸 한다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팀 협업을 통해서 직접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어떤 그 앱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학생이 직접 이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뭐 읽고 듣고 하는 것보다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수업에서 배운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에 의미 있는 어떤 솔루션을 직접 기획하고 뭐 설계하고 구현하고 평가하고 발표까지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이제 한 학기 동안 거치게 됩니다. 그 한 수업은 75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 단위로 좀 계획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 학생들한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수업 전에 일단 노래를 틀고요. 노래를 틀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야 학생들도 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를 꼭 한 5분, 10분 정도는 좀 틉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전 수업에서 뭘 했는지를 이제 한 슬라이드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꼭 이전 회차 요약을 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5개, 6개씩 듣고 뭐 며칠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요약 내용을 꼭 한 슬라이드라도 이제 넣어서 지난 내용을 좀 환기를 하고요. Our previous class talked about various examples and dimensions where human AI interaction matters. So we looked at examples of how people try to sort of understand and even fight against how AI works. And there are some unexpected side effects of using AI technology in practice. We talked about how AI and human could team up to yield results that neither humans nor AI could achieve alone in the concept of human AI collaboration or human computation.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수업에 했던 활동을 또 이제 요약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활동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수업이 마치는데 그거를 다시 좀 보면서 어떤 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지, 뭐 어떤 팀은 이런 부분은 잘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놓쳤다 이런 식의 이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So why don't we start with some reflection on the last in-class activity? Just to refresh your memory, these were the ingredients, right? We had those 18 guidelines from the MSR paper that were about designing good human AI interaction patterns. And the instruction that you had was to design a voice assistant with those guidelines, and you are asked to identify the ones that don't really apply well to voice assistants and the ones that you'd like to add because they are voice assistants. So we did some tallying to see what kind of responses you had. In terms of things that should be added, here are just a summary of some of the ideas that you can easily be overloaded if there's lots of information. 주로 좀 패턴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 팀의 결과를 다 일일이 보는 것보다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면서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얘기는 하는구나, 혹은 이 얘기는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오는구나, 혹은 이거는 좀 잘못 짚었구나, 이제 그런 몇 가지 패턴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듣고 참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다루는 수업의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날의 수업의 목표를 굉장히 분명한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적용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일단 전달을 하고요. They were going to continue thinking about human AI interaction design. And we're going to look at a case study of a common design pattern that many of us have been thinking about, which is the AI makes a suggestion and the human makes a decision. So I think it's a very common design pattern that's safe and effective, but we're going to analyze that in more depth. And then we're going to design ways to improve the mental model of users who are interacting with AI-based systems. Because the computer side is AI, we said how there might be unique properties of AI that affect people's mental model. So we're going to do some interactive exercises to think about those further. And there's inherently going to be some trade-offs and complexity involved. It's not just a matter of people don't understand something, so we make it more visible.
any decision we make is likely to yield some kind of trade-off. So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roader landscape of what's needed and what's affecting what. 근데 제가 강의를 할 필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없는 거죠. 왜냐면 학생들이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질문부터 던진다든가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랑 접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던져서 토론을 유도를 하고요. So why is this an effective pattern? Any ideas as to why this might be good or why you might be considering using something like this for your own design? Okay, humans having control, but why is it good? Maintains the final decision with human agent. Because people like to have control, yeah, that's something research has shown over and over. People really want to have control and still take advantage of what AI can do. Yeah, collectively, that's a great answer. 그런 이제 토론과 사례와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섞어서 진행을 하고 수업의 마지막 한 30분 정도는 이제 팀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별 이 액티비티는 그날의 수업의 내용을 담은 무언가를 4인 1조 정도의 학생 팀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 결과물을 이제 담아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출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활동의 끝입니다. 그렇게 75분 수업이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럼 좀 각각의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팀별로 이제 슬라이드를 주고 학생들이 슬라이드 몇 개를 20분, 30분 정도의 활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랑 간단한 그런 그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이제 빈칸들을 계속 두는 겁니다. 이렇게 빈칸들을 계속 두면 이제 팀들이 들어와서 이 빈칸들을 채우는 거죠. 토론을 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은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분 동안 정확히 어떤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1번에 대해서 13분을 하고 두 번째에도 13분을 하고 마지막 3분 정도 이제 최종 토의를 하는 이제 그런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학생들이 팀이 정해지고 나면 들어와서 거기에 그 팀원들이랑 자기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서로 찾아 나가는 거고요. 이 빈칸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토론이 말로만 끝나면 사실 좀 의미가 없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든 간에 그 결과물을 최대한 뭔가 남는 형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있어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저도 또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쌓이게 되면 실제 수업에서 이제 모이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팀별로 내용들이 다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분의 결과물이 이제 여기 이렇게 차는 거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걸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놓고 보면 계속 슬라이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 좋은 거는 이 여러 팀의 결과물이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모여 있게 되니까 저도 이제 보면서 팀별 결과물을 비교하기도 수월하고 이 팀은 지금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느리구나, 어떤 팀이 지금 진도가 빠른지, 어떤 팀이 좀 특정 질문에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빨리 끝나는 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떠냐라는 식의 어떤 추가 질문을 주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활동이 모든 팀에서 잘 진행되도록 좀 체크를 하고 잘 이렇게 촉진을 시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팀 에잇에 넣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 명밖에 안 써 있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아예 안 채워지고 있어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줌의 브레이크아웃 룸 기능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부터 뭐 25분 동안 액티비티 시작하면 이제 들어가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브레이크아웃 룸은 이제 매번 완전 랜덤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랜덤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게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실제 강의실에서는 맨날 옆에 있는 학생들이랑 주로 하기가 쉽고 학생들을 섞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사실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다양한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학생도 있구나, 이런 배경의 학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도 있구나, 또 배움이 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액티비티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팀 프로젝트는 거의 이제 한 학기 내내 진행이 되고 한 3명, 4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팀을 이루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내는 아이디어를 설계부터 좀 구현, 평가까지 직접 다 이제 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처음부터 아이디어 내서 해봐라 하면 이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마일스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설계도 해보고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프로포절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검사 같은 느낌으로 반 정도 완성된 앱을 가지고 한번 또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다 만들고 나면 그걸 가지고 또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고 사용자들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부분과 최종으로는 2분짜리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팀별로 맞춤형 피드백 미팅을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가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중간중간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수업의 틀에서는 특히 그 과정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별 피드백 미팅을 이제 중간중간에 갖는데요. 그래서 학기 중에 2번을 이제 수업을 안 하고 피드백 미팅으로 대체를 합니다. 팀별로 예를 들면 뭐 15분, 20분 정도 교수랑 미팅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팀 3, 4명과 독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미팅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진행 과정도 이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이제 받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라 혹은 이런 기술적 요소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제가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Have you noticed that people were actively using the ignore Scooby button? We tested 8 participants, and 7 of them were satisfied by the results, and 1 of them were using the ignore the Scooby button. Before we implement the ignore the Scooby button, like he got F grade, and he was looking for such a button so that he can blame the wrong results of the model. I also want to note that the good quality of audio is very important. And the API will give good explanations. Also, with the existence of the ignore button, participants tended to blame themselves for speaking badly instead of the AI for outputting the wrong results. Have you observed that people are trying to adapt to how the AI understands the pronunciation? I was next to the participant while they were testing, and I saw that they're trying to mimic the text-to-speech engine, like how they say it, and get the better results. I see. One quick question I had is, I like how you're exploring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sort of accuracy and privacy here. What's your big argument that certain loss in accuracy here is okay because there are bigger gains? Could you describe the overall benefit of the system in maybe short statements, perhaps? The main thing is, I think, that we are showing to the users the extracted data and the data that we're going to store
and I think this encourages more people to actually play the game, and they they can see that the data store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about them whatsoever. So this privacy barrier that is very common with the datasets is removed. Also, although there is a trade-off, as you mentioned, if the accuracy is lower, we are mitigating such factors as race, for example, because we do not really consider the skin color or anything. We're only taking the facial landmarks data from the images. That's why this is one of the advantages, maybe, over the accuracy. So, and apart from that, and I think those are the main points, I guess. Great, thank you. 네,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면 결과물을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일단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내용을 가지고 동안 10분 정도 전체 수강생과 교수와 조교 앞에서 각 팀별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은 전체를 저희가 또 녹화를 해서 그걸 또 유튜브에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수강생들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하고요. So my teammate will upload the link for a project. Feel free to test our project after I'm done introducing the core features. To test the full functionality of this platform, the user should log in using his or her Google ID by clicking on the sign in on the top right. I've already logged in to show the demo. You can use the search bar on the center or use the two tabs below, like group purchase and products. The group purchase shows the ongoing group purchase posts over here, and the products shows the products that are registered. Now let's suppose that I want to buy a salad, but I didn't choose a particular one to have yet. And what I can do is search for salad, and this will bring me a result of the products with the name salad. By clicking on each item, it shows the reviews that I gave with gray color and the average rating of all the users in red color. So I just skim through all the products, and I see bulgogi salad, and I think it has a good rating, and I like bulgogi, so I'll go with this one. To make a group purchase post with this product, you can click the Make Group Purchase with this product button over here. Now let me create the title. I've already made a title for the sake of for a quick demo. So my title will be Who's Here for Salads. The link will be saladpanda.co.kr. I'll order at like December 16th. I live at Himang, so I'll choose Himang, and these are the contents. Now you can see that bulgogi salad is already added in the product. Well, I think I'll allow people to buy Greek salad as well, so I just add Greek salad, and I can click submit to make the group post. You can see that a group post has been made with the contents that I've created, and there are no participants yet, but there will be if people start joining. Now let me participate in group posts. I can go to the group purchase page, and I can see the post of the ongoing group purchases. You can see that the posts are not really sorted in a good way, so I can use this option to sort the post by order date. Using this web is very, very simple. You can either host a new room or join an existing room hosted by your friend. You can simply host a new room by entering a username. And you can invite your friend easily by copying the room name that appears on the top.
Copying can be done by clicking the clip art. Joining the room is also very simple. Just type in your username and enter the room name. Before we'll start, we'll give you out the link of the website and divide you into different rooms to enable you to try all the features of the website. Please go in by entering the correct room name and have a try under my instruction. When you enter the website, you will first notice the lively noise of offline bars. That comes from the share video button at the bottom. You can change the background noise or music by simply pasting in the YouTube link that you want. The video will be played continuously even if you close the modal. You can also use this feature to watch sporting events or fun videos together with your friends. Next, our website has functions that most other video chatting platforms have. You can turn on or turn off your mic and webcam, or send messages to your friends by using the chat feature. When you send the chat, an alert will appear on other users' screens. Now, here's what makes our website special. First, adding on to the table feature of our website, you can feel the liveliness of drinking parties through seat swap and seat shuffle. In seat swap, you can specify the member who you want to change seat with, and seat shuffle will randomly redecide the seat of all members. Enjoy meeting new friends and new seats, and possibly take different snapshots to make your experience special. Next, let's try the clink feature. During the countdown, please prepare your glass of alcohol and have a clink with the animation and the sound effect. This will definitely capture the dynamism of drinking parties. Attention feature is also very special. If you want to propose a toast, aka 건배사, click on this feature and make people pay attention to you. Other features include to capture the mood of drinking parties and aid communications are emojis and image changer. When you click on the emoji, emoji will be sent and the alert will be shown to different users. And through the image changer, you'll be able to change the background image and the table. 프로젝트 이제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그동안 계속 이제 토론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팀원 모두가 발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뭐 영어를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 학생이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표를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그 팀 프로젝트 발표를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균등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도 주고 학생들이 또 실시간으로 이 줌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Q&A 시간에 학생들이 그동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고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발표를 하고 학생들과 교수와 조교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로 학생들이 2분짜리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디오를 향해 한 학기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들의 이 과정이 다 이제 녹아 들어 있는 이제 최종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문제 의식도 담겨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솔루션도 담겨 있어야 되고, 이 솔루션이 이제 왜 좋은지도 담겨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제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디오를 만드는데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이고 또 재밌는 비디오, 창의적인 비디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발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디오 안에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만든 앱이 이렇게 좋아요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말이 돼야 되고 또 시각적으로도 뭔가 엮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 코믹하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배경음악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모여서 굉장히 효과적인 우리 프로젝트의 세일즈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디오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또 비디오의 이 퀄리티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요즘 이 유튜브 세대라 그런지 그냥 단순히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좋아요, 어플리케이션이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그 소통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멋진 비디오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비디오들은 이 수업의 홈페이지의 갤러리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10개 팀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팀 멤버가 누구누구가 있었고 프로젝트 한 줄 설명과 더불어서 2분짜리 영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아, 이 프로젝트 수업에서 이런 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굳이 뭐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이 영상으로 간편하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 내가 이 수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유튜브 링크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이제 프로젝트 했던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뭐 이력서 같은 데 쓰기도 훨씬 이제 수월하고, 어디 회사에 지원을 할 때도 아, 내가 프로젝트를 했던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팀들이 만들어낸 그 앱을 수업 시간에 데모를 하면서 다른 팀들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팀들은 아예 뭐 링크 같은 걸 공유를 해서 다들 들어와서 한 번씩 써보고 피드백 좀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팀들은 아예 전 세계에 열어놓기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멋진 거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와서 써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라이브 인터페이스 링크가 있는데, 뭐 이미지를 이렇게 골라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넣으면 여기서 이제 뭐 이 학생을 없애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이제 배경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거고, 이제 비포랑 애프터를 약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앱의 이제 핵심은 사실 이렇게 없애는 것 자체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 이제 있는 기능인데, 이 수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없앴을 때 완벽하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더 잘 되고 안 됐는지를 뭐 이런 이제 색깔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약간 완벽하게 물체를 없애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지원하는 앱인 거죠. Here is Sung-un. He's trying to remove himself from his photo to make wallpaper for his laptop. Since he doesn't know how to Photoshop, he tried to use InPainting AI. However, InPainting AI has shown error. The result is... no, what's this? He keeps retry, but it fails again and again without any reason. Will it be able to remove him from the picture? He decides to abandon InPainting AI and ask his friends to help him. Uh-oh, it's not what someone expected. Again, friend is just making fun of him. Oh, it seems like they will never be serious. Fortunately, at least one friend was kind to him. So Sung-un's now on image checkers. First, he uploads the image he wants to change. For the next step, he masked himself in the photo. By pressing on next button, AI automatically paint over the masks, but failed. We cannot use that as a wallpaper. He can manually fix this AI's mistake by modulate mode. Each color and the mask is mapped into the some part of the image where AI used while in painting process. And by repainting these colors, he can change AI's reference for inpainting, like this. And ta-da! Most of the distortion is removed. He can download the image and use it as a wallpaper. He looks satisfied with his new wallpaper. Guide your AI and get the image of your expectation. Image checker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영재입니다. 카이스트 18학번 전산학부 홍지향입니다. 올해 초에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때는 이제 되게 혼선이 많고 수업이 약간 어수선해서 조금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이제 금방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나서 적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일단 교수님과의 소통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지니까 그게 좀 초반에는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한 주 정도 수업하면 빠르게 적응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어왔으니까 오프라인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들이 있긴 했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좋았던 점은 수업을 들으러 직접 강의실에 찾아가거나 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 외에도 영상을 다시 돌려보거나 자료들을 활용해서 제 공부를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발표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학생인데 줌 수업을 하면 줌 채팅을 하거나 또 교수님에 따라서 구글 설문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뭐 질문을 받기도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 참여가 저는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좋은 점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저는 만족을 했는데요. 이제 교수님 수업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비해서 친구들 같이 듣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조금 어려웠던 점, 줌이나 이런 화상만으로는 과제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이 제일 안 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다른 거는 교수님마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느끼시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어떤 교수님들은 뭐 줌도 잘 활용하시고 다른 사이트나 다른 정보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채팅을 읽는 것도 아직 좀 불편해 하시거나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교수님께서 얼마나 온라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간 AI 상호작용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교수님이랑 조교님들께서 되게 준비가 많이 돼 있음을 느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이 특히 이제 채팅을 통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소통하고 서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점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제가 아까 이제 소통이 조금 힘들었다 했는데 브레이크아웃 룸이나 이제 인클래스 액티비티 같은 활동으로 다른 학생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제를 할 수 있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영어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영어 실력도 같이 늘었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참여 활동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체계적이죠. 일단 교수님들께서 보통은 아예 강의를 다 하시고 질문 있나요? 이 정도가 이제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아예 수업에 뭐 10분 동안 하는 그룹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질문을 할 때도 내용에서 뭐 다양한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질문을 준비해 주셔서 참여를 하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짜여 있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됐던 게 어떤 수업에서는 그냥 자 이제 이 주제로 10분 동안 토론해보세요 하고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딱 나눠줘 버리면 사실 잘 모르는 학생들끼리 갑자기 교수님의 감시도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인데 뭐 이거 차례대로 하고 이걸 기록해서 내세요라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교수님 수업 말고도 전반적인 수업에서 약간 플랫폼을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줌이나 뭐 KLMS, 구글 여러 시스템을 이제 플랫폼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공지를 놓치는 경우나 강의를 막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이제 학교 차원에서 LMS 같은 걸 통합해서 지원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리 어댑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대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뺨치게 굉장히 잘 수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한 수업 같습니다. 나한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팀플이든 개인 과제, 뭐 리딩 리스폰스도 있고 수업 활동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떤 과목들은 문제를 풀어라고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 물리, 뭐 전산과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데 인간 AI 상호작용 과목에서는 목표도 본인이 설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논문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요약을 할 것이냐, 또 팀플도 얼마나 어려운 주제로 할 것이고 개인 과제도 이걸 써보고 본인의 뭐 생각을 말하세요 이런 게 많으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생각을 할지가 다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를 낮게 잡으면 사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진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뭔가를 얻고 싶으면 더 찾아보고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더 얻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얻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